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방학 동안 아이에게 영어 문법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엄마표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영어를 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영어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같이 하는 걸로 공부를 시키셨을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공부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게임이나 노래같이 재밌는 걸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면 진짜 어려운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법입니다. 이때쯤 되면 영어 라이팅도 해야 하니까 문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떤 아이는 지옥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영어 문법을 수학보다 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문법 공부를 힘들어하면 엄마는 일단 학원을 먼저 보내죠. 그런데 학원에서는 문법은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문법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워하죠. 그러면 학원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문법을 강조하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학원 수업을 들으면 70~80%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문법을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게 문법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게 문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영어 문법 공부가 왜 어려운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문법이라고 해도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언어를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문을 읽으면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법을 배우는 거죠. 중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문법을 배우기 전까지 동화책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정도로 국어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법을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어 문법은 아이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 수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영어적인 사고방식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법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 용어가 전부 한자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치사라고 하면 앞전, 노을치, 글사 이렇게 쓰거든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다른 품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치사가 뭔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세요? 영어 문법을 한자로 된 국어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혼재가 되면서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품사뿐만이 아니라 영어 문법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장 형식도 그렇습니다. 자, 이 형식 뭐죠? 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자, 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자, 이렇게 공부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주어가 뭔지, 목적격 보어가 뭔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든지 부사적 서술어 이런 식의 문법 용어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문법 공부를 계속하니까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외우기만 하면 얼마나 그 기억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문법은 10번은 뺑뺑이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학교에서 비교급을 배우고 왔다 하면 학원에서는 또 비교급 문제지를 또 이만큼 줘요. 시제를 배웠다 그러면 또 현재 완료에 대한 문제지를 또 막 이만큼 줍니다. 아이들은 현재 완료는 무조건 ing 붙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우거든요. 이게 그냥 성실하게 외우기만 하면 어쨌든 점수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만 하면 전체 문법 틀이 잡히느냐? 당연히 안 잡히죠.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물론 문법이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반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결국 엄청난 인내력이 있는 아이들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10번이 아니라 20번을 뺑뺑이 돌린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우기만 하는 공부는 절대 실력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문법 용어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엄마가 공부 방법을 정해줘야 됩니다. 영어 문법을 위한 엄마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또 친숙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아이의 실력에 맞게 학습 양도 조정해 줘야 되고 또 공부 시간도 아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시간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아이의 메타인지, 즉 아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엄마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아이가 영어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문법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면 아이가 어려워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겨울방학에는요, 영어 문법 교재를 우선 하나 구해주세요.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괜히 어려운 거 사줘봤자 이해도 못하고 아이 공부를 멀리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면 가장 쉬운 단계의 교재를 사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문법 용어를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학원에 보내게 된다면 선생님한테 꼭 문법 용어를 풀이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진도를 나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데 진도만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마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여러 학생을 단체로 모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정해진 커리큘럼을 벗어나서 우리 아이만 별도로 봐주기는 힘들거든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또 과외를 시켜야 되는데 과외는 또 실력 있는 선생님을 찾기도 힘들고 돈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엄마가 문법에 나오는 용어를 아이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엄마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의 설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영어 문법이었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했더니 해결되더라. 이러면 엄마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아이가 엄마 말을 따르게 되겠죠. 저희가 학습 코디네이터라는 민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이렇게 엄마가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3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남코디 공부연구소는 학부모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사입니다. 모두가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희는 학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학습이나 생활, 심리, 그리고 진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존재 이유는 학부모가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아이의 학습 성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